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 열정 씨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거기서 네네. 이제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자 저번에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은행이 파산하니까 다른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려서 맞아. 미국 상업 부동산 업계가 지금 많이 힘들다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잖아요. 네. 자,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맞아. 오히려 지금 장이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진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채 한도 문제까지도 있는데 그래요.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제 네. 그 월가 투자자들이 한번 해본 장사라고 이제 배짱으로 이거 뭐 별거 없어. 이제 뭐 2011년에도 해봤는데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도 미국 주식이 많이 안 떨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궁금했는데 네. 뉴욕타임즈 2023년 4월 1일자 기사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딱 맞게끔 우리가 궁금할까봐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지식이 있어요. 바로 주가 지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주가 지수 알고는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네. 그치만 뭔가 정확하게 나보고 설명해봐. 그러면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쵸. 내가 뭐라고 설명하지?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모든 주가 지수를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가 지수가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언니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요즘에 주식 많이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기는 한데, 간혹 주가 지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소문만 듣고, 뭐가 좋대, 이거 뜬대. 그러면 이 개별 종목만 사고 파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예, 묻지마 투자. 카더라 투자. 예, 카더라 투자 진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금리, 환율 같은 거시 경제가 산이라면 네. 주가 지수는 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숲.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엔터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은 나무죠. 그쵸? 그런데 간혹 나무만 보시고 산과 숲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나무도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죠. 좋은 나무가 자라려면 네. 환경, 산과 숲이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자, 나무가 좋아서 샀어. 근데 산에 산불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산불 난 걸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주가지수 한번 숲을 한번 봅시다. 네, 좋아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자, 일단 매일 뉴스에서 주가지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심지어 CNN 같은 데는 CNN이나 이제 뭐 블룸버그 여러 가지 뉴스 방송에서는 방송하는 도중에도 밑에 계속 그 지수가 흘러가잖아. 맞아요. 테이프로. 그죠? 그쵸.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안 중요한 거면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보여주겠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데. 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 코스피, 코스피 200, KRX 300,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해외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 이제 오르고 내린 거 알려줄 때는 코스피, 코스닥만 알려줘요. 맞아요. KRX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미국의 대표 지수는 S&P 500, 다우산업 평균,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도대체 주가 지수가 뭡니까?
그죠? 인간도 근원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나는 좀 누구인가? 그죠? 자, 도대체 주가 지수가 뭐냐? 네. 주가 지수는요, 음.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수치예요. 기업들의 주식의 가격의 변화. 자, 측정 대상을 어떤 기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지수들이 되는 건데요. 네. 자, 예를 들어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음.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코스피 지수예요. 그쵸? 코스피.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의 가치, 주식을 다 합친 거예요. 네네. 자, 그것을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그쵸? 자, 이 시가총액이 네.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네. 몇 % 오르고 내렸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거네요. 기준 시점이. 네, 우리나라 그리고, 코스피가 열린 게 1980년 1월 4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혹시 또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주가, 한 주당 주가 곱하기 발행해서 유통되는 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쓸공이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발행을 해서 네. 자, 50주를 유통시켜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 50만 원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각 기업을 다 합치는 거예요. 코스피에 있는. 네. 이거를 다 합치면 이게 시가총액이고. 전체 이제 그 코스피 안에 있는 전체 시가총액. 예. 쓸공 시가총액 플러스 다른 기업들 다 합쳐서 총 그쵸. 시가총액. 자, 그것이 다시 말하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예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2000이다. 2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1980년을 기준으로 2000% 올랐다는 거죠. 2100가 아니고 2000%예요. 그러니까 2000%니까 20배 오른 거죠. 그쵸. 네. 참고로 미국의 S&P 500도 이와 비슷한 식으로 계산되는데요. 네. 자, S&P 500은 1941년 기준이에요. 굉장히 과거네요. 그죠. 자, 이때 기억나시죠? 케인즈, 케인즈주의 나와가지고 국가가 주도. 하여튼 자, 1941년, 43년, 3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얘네는. 자, 지금 S&P 500이 39,000 정도예요. 그럼 결국 주식시장이 1941년대에 비해서 390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하고 규모가 엄청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왜냐하면 미국 S&P 500은 잘 나가는 회사 500개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 지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지수마다 대상 주식의 범위와 계산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렵기도 하고. 이 정도로만 할게요. 네. 자, 요점은 주가 지수라는 거는 기준 시점을 두고 주가가 현재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인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네. 이 기준 시점이 있다는 점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변동했냐는 그런 어떤 수치다라는 점이 포인트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의 의미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죠? 왜 중요해서 그렇게 경제 뉴스에서 맨날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죠? 자, 그거는 투자 금융 분야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구체적으로 첫째, 동향 파악, 둘째는 종목 선정, 세 번째는 성과 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주식을 산다고 칩시다.
자, 친구 말 듣고 유튜버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네. 자,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뭐 그나마 누구 말 듣고 살려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죠. 예, 자, 이 진짜 찐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무료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지수죠. 예, 그렇구나. 주가 지수다. 자, 일단은 뭐냐. 자, 첫째, 동향 파악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식을 사려면 어떤 분야에서 살까? 네.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자, 코스피를 살까? 코스닥을 살까? 고민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네. 그렇다면 미국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수를 보여주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네. 굳이 나스닥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치로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파악을 못해. 그죠? 그러네. 예, 자,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치. 지금 이게 하락장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수가 내가 투자하려는 분야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치.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이게 정확하죠.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팩트잖아요. 가장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 어떻게 보면 지표. 지표인데 이걸 무시하고는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선정.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해볼 때, 네. 자, 주가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내에서 고르면 훨씬 안전하겠죠. 전문가들이 시장을 대표한다고 골라놓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죠? 이 시장을 대표한다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500개를 선정해 놓은 게 미국에서 선정한 게 S&P 500이잖아요. 그치.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내가 사려는 주식이 이 S&P 500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보면 일단 아주 큰 위험은 걸릴 수 있겠죠. 그쵸.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아우 야 친구가 와가지고 야, 미국에서 이거 사면 무조건 대박이래 하고 나한테 가져왔어 종목을. 맞아. 근데 딱 검색해봤더니 S&P 500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네.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정보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맞아. 정확한 어떤 그 공신력 있는 정보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S&P 500에 들어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지수의 의미 중에 기본적인 의미이죠. 그러네요. 예, 주가 지수의 효용성. 자, 물론 이제 500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시금석, 내가 사려고 S&P 500 지수에 올라있는 기업 중에 눈여겨보던 게 있었다고 쳐요. 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S&P 500에서 그 회사가 빠지는 거예요. 이 신용평가사들이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에서 빠져버려요. S&P 500에서. 그러니까 전교 500 등에서 밀려난 거야 얘가. 그러면 그 주식을 눈독 들이고 있다가 사지 말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문 투자자들이 각종 주식 지수를 참고해서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못할 이유 없죠. 공개된 지수인데.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S&P 500이 이제 미국 시장에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도 S&P 500처럼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지,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그런 지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미국 S&P 500과 비슷한 성격의 지수가 있습니다. KRX 300이라고 해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을 통합해서 시가총액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305종목을 KRX 300으로 선정하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가지수의 중요성 세 번째가 성과 비교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네, 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주가지수는 전문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주식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요. 자,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러면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 말고 100점 몇 명 더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치, 상대평가가 중요한 거지.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커스피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서 3% 정도 수익을 봤다고 쳐요. 네. 그럼 와 잘했다. 그래도 3% 어디야?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죠. 그건 절대평가지. 절대평가. 그죠? 나만의 절대적인. 네, 그런데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5% 상승한 거예요. 그럼 못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손해본 거야. 그렇지. 그치. 남들은 평균적으로 5% 정도 수익을 얻었을 수 있는데 네. 나는 3%잖아요. 그죠. 플러스 수익률도 대단하긴 한 거지만 그렇죠. 이제 내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진짜 진지하겠다 하면은 시장 수익 이상은 내야 내가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죠. 사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5% 상승을 한 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사실 ETF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죠. 맞아요. 뭐하러 이렇게 골치 아프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종목 분석하고 합니까? 네네.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주식과 관련되는 이 지수의 중요성인데요. 네. 자, 주식 말고도 다른 각종 금융 파생 상품들이 주가 지수를 따르는 것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ELS죠. ELS 한참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자, 그런 상품 설명 보면 무슨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 지수에 따라 상품의 설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을 추종하는데 그게 몇 % 오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가 지수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지수를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왜 상품 계약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ELS 같은 거 살 때 투자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서명하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거 모르면 이거를 투자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주가 지수도 모르는데 이 상품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수익 구조도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죠. 그쵸.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또 이런 파생 상품적인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 네네. 그래서 파생까지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체하실까봐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기본 레벨, 그 네. 주가 지수에 대한 정보만 어느 정도. 네, 기본 정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뉴스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나오면 낯설지 않으시겠죠? 그쵸. 예. 다음 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네. S&P 500 지수가 오히려 3%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시마코스입니다. 주식 지수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국제 금융 상식을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한 주도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다음 시간도. 네,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